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지금 교보증권에서 지주랑 재생에너지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건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할 주제는 재생에너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흔히 이제 잘 알고 있는 두 가지인데요. 풍력이랑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이 풍력이랑 태양광 관련해서 현재 2023년 좀 이슈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전력을 태양광이랑 풍력으로 생산을 해냈으면 그게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까지 이번 시간에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산업 자체가 크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올해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 자, 풍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력 산업을 봤을 때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사업자를 크게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풍력 단지를 이제 짓는 발전 사업자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그 발전 사업자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로 하면 거기에 터빈이 들어가야 되죠. 이제 터빈은 인터넷에 쳐보면 이미지는 바로 나오는데, 뭐 옛날에 네덜란드에서 뭐 풍차 돌아가듯이 그런 이미지로 있는 철강으로 만들어진 풍력 기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터빈을 만드는 업체가 당연히 있겠고, 그러면 그리고 그 터빈을 만들 때 들어가는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자재 업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크게 어떻게 보면 업체들이 있는 거고, 그 업체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풍력 관련해서는 올해의 이슈는 그 발전 사업자 쪽에서 8월 달쯤에 이슈가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기업 중에 오스테드라는 이제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가 있는데요. 이 발전 사업자가 갑자기 8월 달에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자, 미국에서 이제 해상풍력 프로젝트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데 일부 조금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지연됨에 따라서 기존에 본인들이 잡아놨던 그 수익성과 그리고 프로젝트의 규모에 비해 뭔가 손상을 떨어야 된다. 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풍력 관련 업체들도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본인들한테 납품하는 공급 업체들이 지금 너무 바쁘다. 일감이 너무 많아서 우리들한테 공급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에서 요 관련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연방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안 주려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리가 너무 높다. 그래서 기존에 자기네들이 짜놨던 수익성 대비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세 가지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서 이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풍력 프로젝트를.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금리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런 발전 사업자들이 기존에 짜놨던 뭐 자금 조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 대비 높아짐에 따라서 뭐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풍력 산업을 봤을 때 이러한 현상이 뭐 계속 지속될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있는 프로젝트까지 번질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랑 그리고 내년도를 좀 전망을 했을 때 이 업체들이 이제 풍력 산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슈는 없고 이제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주가는 조금 눌려 있지만 다시 반등 트리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풍력은 이제 그 전방 업체들의 톤 변화를 좀 보자,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태양광도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간단하게 그 밸류체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이 있고, 그 폴리실리콘을 바탕으로 셀을 만들고, 그리고 모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중국 정부가 과거에 한 2009년, 8년 요 정도 때부터 보면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혜택을 줬거든요, 자국 기업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뭐 폴리실리콘부터 시작해서 모듈 업체들까지 중국 업체들이 그 중국 정부의 혜택을 받으면서 가격이 엄청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학습 곡선도 올라가면서 중국 업체들도 기술력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현재 결론적으로는 뭐 중국 업체가 해당 밸류 체인의 한 시장 점유율을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저희 그림에 나오다시피 그 폴리실리콘, 그리고 모듈, 그리고 뭐 웨이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과거에서부터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태양광 설치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안 남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돼서 이제 뭐 올해는 그 저희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실적에 이런 모듈 가격 하락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과연 이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거가 언제 좀 반등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게 태양광의 올해 2023년 그리고 24년도에 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태양광이랑 풍력 얘기는 이제 요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어떻게 전력을 생산할 거냐, 그리고 그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안에 밸류 체인은 좀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상황은 어떠냐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나아가서 그렇게 전력이 생산되면 이게 가정이나 아니면 또는 뭐 공장 같은 곳으로 어떻게 전력이 전달이 되는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띄워드린 그림이 그 저희 전력 그리드라 그래서 전력망이죠. 이거에 대한 거를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너레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발전소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뭐 송전,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배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력을 판매하는 단계까지 나와 있는데요. 좀 이제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모든 부분을 한전이 대부분 다 커버하고 있는데, 뭐 유럽이나 미국을 봤을 때는 각 부분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풍력이랑 태양광도 기존 화력발전소랑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전력을 생산을 해서 이제 변전소로 보내고, 거기서 이제 송전 배전망을 타고 뭐 우리 가구로 전달이 되는 거겠죠. 근데 뭐 되게 단순한 구조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기존 화석연료랑 그리고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이랑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존재하거든요. 그게 바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화력발전과 다르게 재생에너지는 원할 때 공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즉 태양이 떠 있을 때만 태양광은 나오고 바람이 불어야지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공급이 될 때 특정 구간에 몰리는 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낮 12시에 태양광 관련해서 전력이 가장 많이 생산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한 번에 확 생산이 됐을 때 실제로 그거를 이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소비를 못하게 되면 공급 과잉이 걸려서 이제 출력을 제한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손실이 나는 거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력 손실을 좀 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가 최근 이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 송 배전망을 더 확충시켜야 된다. 예, 뭐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뭐 오늘 리포트랑은 조금 논외인 주제인데, 그러면 간헐성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그럼 저장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ESS 이슈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ESS 얘기는 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근본 리포트는 ESS보다는 이 그리드 관련해서 재생에너지에 어떻게 수용할 거냐, 뭐 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전방 업체들의 투자 계획이 좀 또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의 수용성 때문에 전력망, 즉 그리드에 관련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거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어쨌든 미국이랑 유럽은 민간 사업자들이 이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캐펙스 투자 계획은 어떠한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희 이번에 자료를 좀 취합하면서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주요 이런 전력망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캐펙스 전망을 보면 2023년부터 증가하는 추이로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좀 영어로 써져 있는데, 트랜스미션 관련된 부분이 송전으로 보시면 되겠고, 디스트리뷰션 관련된 부분이 배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수치는 지금 좀 차트상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 증가 추세를 봤을 때는 23년부터 확실히 증가하는 추이가 보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캐펙스 투자를 한다는 의미는, 저희가 이제 투자 기회를 좀 찾아봤을 때 그 캐펙스를 투자를 할 때
그쪽에 들어가는 전력기기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지 꾸준히 주목해야 된다가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 전력기기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변압기, 그리고 뭐 전선이 될 수도 있고 뭐 차단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관련된 그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 건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앞서 봤던 그 캐펙스 투자를 보면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사업자가 일단 자기네들 전력기기 제품에 대해서 쭉 설명한 자료가 있는데, 보면 전력망이 있고 뭐 변압기가 있고 차단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의 제품 수명 주기가 보통 한 50에서 70년 사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제품 수명 주기가 50년이 이상 지난 것들이 거의 자기네들 제품 내에서 뭐 30-40% 이상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 강화를 위한 뭔가 전력망의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전력망에 대한 교체 수요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신규 수요 플러스 교체 수요까지 합해서 지금 업체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차단기, 뭐 전선, 이런 전력기기 관련된 것들이 뭐 앞으로도 수출 단가나 그리고 수출 물량이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증가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사이클로 보고 좀 저희가 깊게 한번 스터디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풍력 그리고 태양광 산업의 현재 뭐 이슈 그냥 가볍게 살펴봤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전력이 생산되고 나서 이게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 쪽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인프라 투자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그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뭐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전력기기 업체들을 주목을 하자.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니 저희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이번에 리포트를 작성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그리드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꾸준히 좀 깊게 연구를 해서 리포트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